오늘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질문이죠?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같은 이 결제 공용들은 왜 크립토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들 블록체인이 기존 결제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이 거대 기업들이 크립토를 경쟁자로 보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시스템 안으로 쏙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건 뭐랄까, 잡아먹으려던 상대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느낌? 그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모두가 전쟁을 예상했는데 현실은 통합에 가깝죠. 통합이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흡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크립토라는 새로운 엔진을 가져다가 자기들 자동차에 장착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림이거든요. 아, 자기들 차에다가요. 네, 크립토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크립토를 이용해서 더 강력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스트라이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트라이프의 행보가 아주 명확하죠. 특히 최근 한 1, 2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회사인 브릿지를 무려 11억 달러에 인수했고 네, 엄청난 금액이었죠. 바로 뒤 이어서 지갑 기술을 가진 프리비까지 인수했잖아요. 맞아요. 이 주권의 M&A는 스트라이프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이다. 네, 단순히 결제 수단의 비트코인 추가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트라이프는 결제 시스템의 가장 근본, 그러니까 돈과 가치가 흘러가는 길, 레일 자체를 새로 깔고 있는 거예요. 레일을 새로 깐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용자가 느끼는 결제 경험, UX라고 하죠. 네, UX. 그건 지금처럼 쉽고 편하게 그대로 둬요. 하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기술적인 길만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바꾸는 거죠. 아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부 배관을 더 빠르고 저렴한 신소재로 교체하는 것과 같아요. 사용자는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 시스템 전체의 효율은 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프리비 인수가 정말 흥미로워요. 스트라이프가 인수한 두 회사를 보면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지갑이네요. 그렇죠. 보통 결제 회사가 지갑 기술을 인수한다고 하면 애플페이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프리뷰의 기술은 크립토 대중화의 가장 큰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골칫거리요? 바로 지갑의 존재감을 없애는 기술이죠. 지갑의 존재감을 없앤다고요? 저도 예전에 호기심에 크립토 지갑 한번 만들어 보려다가 네네. 무슨 시드 구몬이라고 하는 12개 단어를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화면을 보고 바로 포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대부분 거기서 막히죠. 이걸 잃어버리면 내 돈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복잡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이탈해요. 그렇죠. 프리뷰는 그 모든 불편함과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사용자는 별도의 지갑 앱을 설치할 필요도 무서운 시드 구문을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냥 평소에 쓰던 이메일이나 소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동으로 지갑이 생성되고 관리되는 거죠. 프리비 스스로 7,5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지원한다고 밝히는 이유가 바로 이 편리함 때문입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갑이 자동차의 엔진처럼 되는 거군요. 운전자는 그냥 엑셀을 밟고 운전할 뿐이지 보닛 아래에서 엔진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브릿지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레일까지 결합되면 스트라이프는 기업 고객들에게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제안이죠? 결제 처리는 저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훨씬 싸고 빠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객이 겪는 모든 경험이나 기업이 신경 써야 할 복잡한 규제, 정산 문제는 기존 스트라이프 시스템이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와, 사용자 경험과 인프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가 막힌 전략이죠. 스트라이프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즉 새로운 배관을 까는 데 집중하는군요. 네, 그런데 비자처럼 이미 수십억 장의 타들을 전 세계에 깔아놓은 이 기존 배관의 주인 같은 회사는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비자의 전략은 스트라이프와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비자는 기존의 고속도로에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가 더 잘 다닐 수 있도록 진입로랑 진출로를 확장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진입로와 진출로.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1월에 발표한 크립토 결제 기업 머큐리오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오프램프, 즉 진출로다면 크립토를 현금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결제 시스템의 생명은 사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길이 얼마나 편한지에 달려 있어요. 나가는 길이 막히면 그 시스템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하긴 그렇겠네요. 내가 1억 원어치 크립토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당장 현금으로 바꿔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컴퓨터 속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물건값 내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바꾸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 바로 그 문제를 비자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비자에게는 비자 다이렉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비자 다이렉트요? 네, 전 세계 수십억 개의 계좌로 거의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네트워크죠. 머큐리와의 협력은 이 비자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가진 크립토 자산을 거의 즉시 법정화폐로 바꿔서 비자 카드 네트워크로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아, 크립토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는 가장 빠르고 넓은 고속도로 출구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거 정말 네,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만약 크립토 사용이 더 늘어나면 그걸 현금화하려는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테고 결국 그 모든 트래픽이 비자 네트워크를 거쳐가게 되니까 맞아요. 크립토가 흥할수록 비자도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와, 우리는 자꾸 카드 네트워크 대 크립토라는 무슨 권투 경기 프레임으로 보려고 하지만 비자 같은 회사의 진짜 경쟁 상대는 크립토라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높은 수수료, 복잡함 같은 모든 마찰이 그들의 진짜 적이죠. 마찰이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립토는 비자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네트워크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이건 거의 적과의 동침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적을 우리 편 용병으로 고용하는 전략이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주자인 마스터카드는 어떤가요? 비자가 파트너십으로 영리하게 움직인다면 마스터카드는 좀 더 과감한 것 같아요. 네, 마스터카드의 접근법은 소유에 더 가까워요. 소유요? 2025년 10월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마스터카드가 제로해시라는 회사를 15억에서 20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는 내용이죠. 제로 해시요? 네, 비록 최종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 시도 자체가 마스터카드의 야심을 보여줍니다. 제로 해시는 어떤 회사길래 그렇게 큰 금액이 오간 건가요? 제로해시는 규제를 준수하는 크립토 인프라를 기업들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처럼 제공하는 회사예요. 아, 특히 대기업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 문제나 자산 보관, 커스터디, 정산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결해 주죠. 아,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직접 블록체인 전문가를 수십 명 뽑아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개발하는 것보다 네네. 그냥 제로해시 같은 전문 기업에 검증된 디지털 자산 모듈을 사다가 기존 시스템에 레고 블록처럼 끼우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마스터카드는 바로 그 레고 블록 공장 자체를 사려고 했던 겁니다. 공장을 통째로요. 네. 같은 보도에서 BVNK라는 다른 회사 인수도 검토했다는 내용이 함께 나온 걸 보면 이건 일회성 시도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마스터카드의 목표는 단순히 크립토 결제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토큰화된 모든 가치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레일, 그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스트라이프, 비자, 마스터카드 세 회사의 전략을 쭉 들어보니 각자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될까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잘못된 프레임이요? 네. 모두가 카드 네트워크 대 블록체인이라는 권투 경기를 상상할 때 이 거대 기업들은 아예 경기장 자체를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건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치가 이동할 도로를 누가 까느냐의 가치 이동 인프라 경쟁입니다. 가치 이동 인프라 경쟁.
그리고 그 새로운 도로 위를 달리는 핵심 차량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산업의 핵심적인 정산 레이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정산 레이어?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어떤 역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규제와 컴플라이언스가 오히려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오히려 확산을 돕는다니 그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이 거대 기업들은 수십 년간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곳들이에요. 규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 같았죠. 그렇죠. 그들이 크립토라는 신기술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규제 준수라는 포장지로 안전하게 감싸서 시장에 내놓으면 규제 당국도 기업 고객들도 일반 사용자들도 훨씬 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규제가 이 거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해자, 즉 방어벽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한 1년 반, 18개월 동안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게 될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세 가지 정상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정상화요? 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및 정상 규모가 더 이상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만 다루는 데이터가 아니라 GDP나 기준금리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경제 매체에서 다루는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일상적인 금융 데이터의 일부가 된다? 네,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정상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둘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처럼 결제 인프라 기술을 가진 회사를 중심으로 한 M&A가 계속될 겁니다. 아, M&A가요? 네,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제 앱보다는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움직이는 핵심 기술, 즉 배관이나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사용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셋째는 우리 눈앞에 펼쳐질 변화예요. 미래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창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무통장 입금 옆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BNPL, 선구매 후결제죠. 그리고 크립토 옵션이 나란히 놓이게 될 겁니다. 사용자에게는 그냥 편리한 선택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버튼 하나 뒤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거대한 인프라 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미래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쩌면 결제 시장에서 크립토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더 이상 나 지금 크립토로 결제하고 있어 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CP/I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크립토 기술이 결제 스택의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서 사용자는 그 존재조차 느끼지 않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글로벌한 가치 이동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미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결제 공룡들은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